네, 처음 출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런 문자,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응원의 메시지 저한테 더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정말 시장 어떻게 좀, 이번 주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대응하기는 좀 힘든 시장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좀 시장이 많이 밀렸고요.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한미약품까지 해서 이 시장에 3대 악재가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큰 폭으로 밀린 장세가 결국 오늘장까지 조금 연결되면서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결국은 개파락해서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돌아왔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가도 내일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좀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정말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이 수익 보기가 좀 어려운 장세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도 지난주부터 해서 2주 동안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데 이 7시 바로 이 만세 타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최근 시장에 어떻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앞서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급등 전에 선침해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자, 급등 전에 어떻게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게 되는지, 급등 전 선침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도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부분도 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또 같이 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 시간 안에, 생방송 시간 안에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어떤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의 한번 흐름을 같이 한번 짚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한일네트워크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일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근데 한일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사실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코스닥 지수는 보합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일네트워크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무슨 의미냐면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강한 종목들은 항상 강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큰 손들이 매집을 해놨습니다. 우리 물론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떻게 잡든지 간에 큰 손들이 매집을 해놨다라면 당연히 주가는 끌어올리기가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매집이 끝난 상태로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마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물량들이 매집이 들어왔고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 자, 급등 전에 그런 부분을 포착을 해서 그 종목이 과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런 강의들을 해드렸는데 보겠습니다. 한일네트워크스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죠. 자, 요 비트코인 관련주는 제가 또 과거에 여러 번 설명드리기도 했지만은 이번에 시장이 안 좋아서 올라가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이 안 좋다고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안전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통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야간 같은 경우에 바로 일본에서 이 비트코인 소비세를 폐지를 하자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떼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태까지는 1코인당 일본 돈을 우리나라 돈을 좀 환산을 해보면 1코인당 보통 한 70만 원 정도 됐는데 이제는 1코인당 50만 원으로 낮추자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조금 호재로서 작용할 만한 이슈라는 거죠. 자, 일단 그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그럼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느냐. 자, 저는 월봉을 보자라는 게 아니고 주봉을 보자라는 게 아니고 일봉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월봉이라는 건 무엇이죠? 월봉상 움직임. 장기간적인 관점을 보면서 큰 파동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첫 출연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장기로 하자라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최근 시장 계속해서 움직임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랬다가 오후에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랬다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사실 종목들을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자, 물론 미국 같은 시장은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기 좋아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정말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전부 다 가치 투자를 외치는 경우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순하게 움직여가면서 기업의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선물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갖고 가기보다 조금 더 기간을 짧게 하면서 단기 투자로 수익을 보자라는 겁니다. 차라리 장기 투자를 할 바에는 적금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월봉상 움직임보다는 주봉이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주봉을 보기보다 일봉상 움직임을 보면서 어디에서 큰 손들이 매집을 했는지, 단기간적인 큰 손들의 매수 구간이 어디에 포착됐는지를 판단하면서 일봉상의 움직임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봉상 움직임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월달 브렉시트 때문에 당시에 시장이 약간은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이제는 좀 시장이 위험하다. 안전자산 쪽으로 쏠려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월달에 한번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바로 8월달, 9월달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조정을 맞으면서 자, 8월달, 9월달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밀렸습니다. 근데 밀린 종목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시장이 하락장 나오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들고 가야 하고 실적이 좋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시장 반등 나올 때 하락 나왔던 거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8월달, 9월달 사이에는 조금 밀렸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 121선, 61선이 전부 다 깨지면서 추세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실적도 좋고요. 기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앞으로의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단순히 예상만 가지고는 주식을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서 손실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매수했다가 손실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개인 투자분들께서 손실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제가 어제 첫 번째 이유는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다 보니까 손실을 본다고 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섣불리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종목이 하락할 때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났겠지라고 판단을 하고 하락할 때 매수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8월달 때 시장이 하락할 때 바로 121선 터치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이 구간에서 많이들 샀습니다. 자, 수급의 동향을 보면 하락할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종목들을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섣불리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디에서 매수 구간이 들어왔는지, 큰 손들의 매집 구간이 어딘지 급등 전에 선취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의 최근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저점에서 살 수 있다라면 솔직히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 그리고 아무리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이라도 최저점 매매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점 매매가 아니라 어디에서 포착을 해야 하느냐? 자, 거래량을 좀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동안 자, 21이평선 돌파하는 거래량이 어디에 출현을 했었느냐? 여기 직전 추세는 보지 말고 최저점 찍고 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점 찍고 나서 9월 20일 날 22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 거래량이 출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0% 증가한 거래량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관심만 가져봤다가 그 다음날 판단을 해보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름들을 쭉 볼게요.
쭉 봤더니 어디서 이 종목이 포착되느냐? 자, 10월 7일 날 양봉 캔들이 뜨면서 당일 날 자, 지금 HTS에서는 잘 안 보이죠? 자, 본인들의 그 HTS에서 좀 확대를 해보시면 딱 보일 겁니다.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 거래량이 출현했습니다. 자, 당일날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거래량이 94,000주였습니다. 94,000주가 뜨면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 거래량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래일 안에 200% 증가한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장에 200% 증가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거래량을 장중에 체크를 하다가 오늘 바로 200% 증가한 거래량, 장중에 한 10시쯤에 200% 증가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저는 이 종목을 바로 포착을 했습니다. 자, 물론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상한가를 봤습니다. 자, 언제 봤냐면 이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 대비해서 200%가 됐을 구간에서 저는 이 종목을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자, 우리 투자분들에게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큰 손들이 매집이 끝났고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할 때 급등 전에 같이 따라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이 바로 역사상 거래량이 최대로 터진 구간이고, 자, 바로 직전 추세,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때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거래량이 직전에 한번 20일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 200% 증가한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는 항상 보면 매집이 끝난 시기, 직전의 저항대로 항상 형성했었던 그 구간을 돌파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종목을 같이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기간적으로 오늘 장중에 10%라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된다는 거고요. 자, 오늘 장 뒤늦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일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일이죠. 또 우리 투자분들께서 좀 이런 거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사실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2연상, 3연상 계속해서 연상들이 나왔던 시장이지만, 요즘에는 상한가 나온 다음날은 주가가 하락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에서 밀리게 될 경우에는 종목을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 늦게 포착하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내일 시가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간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몇 프로라도 내 계좌에 수익을 들어올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많은 투자분들께서 목표 수익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으로 20%, 30%, 40% 수익 보겠다 하다 보니까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보다는 그냥 내 계좌에 일주일에 또는 보름 안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그냥 몇 프로라도 수익만 계속해서 쌓아간다라면 분명히 내 투자금은 계속해서 늘어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큰 손들이 매집했을 때 같이 들어가서, 자, 일봉상 바로 이모동 전문가가 좋아하는 이 라인에 바로 도착했을 때 같이 들어가서 내 종목을 수익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한일 네트워스 같은 경우가 바로 오늘자 제가 포착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특징주이자 제가 포착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주를 제가 한번 같이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판타지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장에 또 이슈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판타지오는 대표적인 이제 또 엔터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올해 상반기 때 IOI 때문에 이제 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 종목에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느냐? 사실 오늘장에 이제 나왔던 이슈로는 봤을 때 하정우 씨가 계약이 재연장은 안 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하정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뭐 이평선, 캔들 이런 후행성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RSI, MACD 보조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를 만들어가는 바로 선행성 지표인 거래량을 보면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팔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8월 달까지는 직전 추세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는데 8월 달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봉 캔들이 21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자, 양봉 캔들이 21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자, 여기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지만 200% 증가한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등장했었던 게 8월 23일 날 21 이평선에 터치되는 양봉 거래량이 출현했습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2배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8월 24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매수 시기는 바로 여기였다는 겁니다. 자, 8월 24일 날 첫 번째 체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직전에 이제 거래량을 봤더니 9월 달, 자, 9월 21일 날 21 이평선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그때 다시 한번 포착이 됐고요. 그 다음날 봤더니 200% 증가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포착됐다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이 뭐라고요? 바로 이모동 전문가가 좋아하는 오아시스 기법에 포착된 자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포착된 구간이 10월 5일 날 한번 터치하면서 이 거래 뒤에 바로 10월 7일 날 다시 한번 200% 증가한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3번의 매수 시기를 포착을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들어오라고 벌써 손짓을 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자, 이평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평선을 봤더니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막힌 길을 앞에서 누가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편하게 뒤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8월달 이때 같이 포착해서 그냥 따라가 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부터 해서 솔직히 1,600원이었던 종목이 2,500원이 갔기 때문에 이미 종목은 40% 이상의 수익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자, 근데 40% 전부 다 수익 보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 있게 갖고 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때 같이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일주일, 2주일, 자, 2주일, 3주일 정도 계속해서 횡보하고 이평선이 좀 벗어나는 순간 많은 분들은 자, 이 종목 손절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종목 손실봤구나. 아, 종목이 안 가는데 3주 정도 걸리는데 야, 내 종목에 매수를 했는데 안 가. 저 종목은 계속해서 급등하는데 야, 그러면 이 종목이 아니라 저 종목으로 바꿀까?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손실 보시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구간들이 계속해서 개인들이 손실 보기 쉬운 공간인데 이런 구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자, 뭐 종목을 길게 갖고 가도 좋지만은 저는 괜히 길게 갖고 가면서 내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가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일주일 안에 1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자, 어디냐면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같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첫 번째로 이 구간에서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고 다시 한번 3주 동안의 박스권으로 그려주는데 이 구간 동안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5거래란에 그냥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포착됐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직전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한번 거래량이 강하게 붙은 자리죠. 바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바로 이모동 전문가가 말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때부터 다시 한번 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단기간 쪽으로 수익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3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주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시 한번 봤더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구간, 자, 10월 7일 날 다시 한번 200% 증가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임호동 전문가가 좋아하는 바로 오아시스 기법 포착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종목을 같이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200% 증가했을 때는 보통 직전 저항대를 계속해서 돌파하는 강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따라가서 3거래일 또는 일주일 안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된다라는 게 바로 오아시스 기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자, 뭐 코스닥 시장은 보합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올라갔다고 종목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바로 매수세가 붙어주니까 거래량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포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들이 올라가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평선이 만들어지고 캔들이 만들어졌다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선반영되는 거래량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릴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이 기법, 바로 이 기법으로 제가 시스템도 만들어놨는데 이 시스템도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